여러분, 70대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통계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암이나 심장질환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80%가 다리에서 먼저 이상 신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응급실에서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료인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슴 아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실 며칠 전부터 다리가 이상했는데 설마 했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설마라는 생각이 골든타임 4시간 30분을 놓치게 만들고 결국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뇌경색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우리 뇌는 전신을 조종하는 사령탑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를 움직이고 느끼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멀리 있는 다리부터 신호가 약해집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히면 가장 끝에 있는 수도꼭지에 물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에만 52만 명이 넘는 분들이 뇌경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중 70대 환자가 30%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병원에 도착한 사람들만 계산한 것입니다. 집에서 괜찮겠지 하며 넘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분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여러분의 뇌를 아파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파트에는 복잡한 수도 배관망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배관이 깨끗하고 넓어서 물이 시원하게 잘 흐릅니다. 그런데 40대, 50대를 지나면서 이 배관 안쪽의 녹과대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콜레스테롤과 혈전입니다. 70대가 되면 수십 년간 쌓인 이 찌꺼기들이 배관을 거의 막을 지경이 됩니다. 어느 날 이 좁아진 배관에 큰 찌꺼기 덩어리가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쪽으로는 물이 한 방울도 가지 않습니다. 물이 끊긴 아파트는 곧 기능을 멈춥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에는 특별히 무서운 속임수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TIA,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몇 분 뒤에 다시 뚫리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는데 5분 뒤에 다시 괜찮아집니다. 말이 갑자기 꼬이다가 20분 후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99%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행이다. 좀 쉬니까 나았네라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의학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48시간 이내에 진짜 큰 뇌경색이 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는 20%가 영구적인 마비를 동반하는 뇌경색을 겪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한 그 이틀 뒤, 여러분은 구급차 안에 실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경색의 80%는 예방 가능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하는 혈관 청소부 음식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를 말합니다.
이 생선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의학 용어로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찌꺼기를 만듭니다. 오메가3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공식 권고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리법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찌거나 구워서 드십시오. 두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 때문에 꺼리십니다. 하지만 뇌혈관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천연혈전 용해제가 없습니다. 청국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강력한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나토키나제는 이미 생긴 혈전, 즉 피떡을 직접 녹여 없앱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싼 혈전 용해 주사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좁아진 혈관에 끼어 있는 찌꺼기를 녹여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줍니다. 냄새가 정말 힘드시다면 요즘 나온 캡슐 형태의 제품도 있습니다. 찌개로 끓이실 때는 나토키나제가 열에 약하므로 불을 끄기 직전에 넣거나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시금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 즉 소금기를 자석처럼 잡아서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왜 중요할까요? 혈관이 녹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라이코펜은 이 염증 자체를 막아 혈관을 매끈하게 보호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볶거나 익혀 드실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당장 식탁에 올리십시오. 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쁜 음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혈관 청소부를 투입해도 뒤에서 계속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물거품입니다. 뇌경색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끊어내야 할 혈관 파괴자 4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짠 국물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밥상에 항상 올라오는 국, 찌개, 젓갈입니다. 이것은 70대 이상 뇌출혈의 1번 원인입니다. 짠 음식 속 과도한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혈관 속 혈액량이 강제로 늘어납니다. 이미 좁아지고 딱딱해진 오래된 혈관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혈액을 강력한 압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혈압이 폭발합니다.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약한 부위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시원하다며 마시는 그 국물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두 번째는 튀김입니다. 치킨, 도넛, 감자튀김, 각종 기름에 튀긴 과자입니다. 이 음식들이 뇌혈관을 막을까요? 트랜스 지방과 산패된 기름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관벽에 직접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나쁜 지방들이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혈관에 찌꺼기를 쌓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점입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끈적한 찌꺼기가 되어 혈관 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좁힙니다. 여러분이 바삭한 튀김을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그만큼 더 좁아집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맛과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혈관 벽을 계속 공격하여 혈관의 탄력을 없앱니다. 건강한 고무호스 같던 혈관이
딱딱한 플라스틱 관처럼 굳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아침 공복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자체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7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칼륨이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되고 심장에 무리를 주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높은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혈당은 면도 날처럼 날카롭게 혈관 내벽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의 찌꺼기가 더 잘 쌓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바나나가 오히려 뇌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 네 가지만 오늘 당장 식탁에서 빼내셔도 여러분은 뇌경색 위험에서 절반은 벗어납니다. 이제 식단을 바꾸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해서 스스로의 뇌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한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뇌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눈 감고 서 있기입니다. 벽 근처 안전한 곳에서 눈을 감고 30초만 서 있어 보십시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다면 우리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입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양쪽 발바닥의 감각이 동일한지 느껴보십시오. 한쪽 발만 차갑게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먹먹하다면 뇌의 감각신경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넷째, 일직선으로 걷기입니다. 바닥에 선 하나를 정해서 그 위를 걸어보십시오.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가며 걷는데 자꾸 선을 벗어나거나 비틀거린다면 역시 소뇌의 협응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2~5분의 점검이 여러분을 최악의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예방이 아니라 비상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여러분의 뇌가 터뜨리는 비상경고 사이렌입니다. 제 20년의 경험상 99%의 환자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이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나이나 피곤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멈추기 전 다리를 통해 보내는 7가지 마지막 구조 요청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뼈에 새기듯이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혹은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이 쑥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무리했나, 관절이 안 좋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곤이나 관절염은 보통 양쪽 다리에 서서히 오거나 통증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뇌경색 신호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통증 없이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다리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뇌의 반대편, 다리 움직임을 명령하는 운동 중추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의 명령이 다리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리가 아니라 뇌가 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남의 살 같습니다. 왼쪽 발바닥이 꼭 두꺼운 양말을 5겹은 신은 것 같다는 표현을 환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듣습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것이 닿아도 잘 느껴지지 않고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혹은 자세와 상관없이 한쪽 다리만 계속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것은 뇌의 감각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혀 다리가 보내는 감각 정보를 뇌가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차가운 얼음 바닥을 딛고 서 있는데 한쪽 발만 아무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 100% 뇌의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끌리거나 신발이 벗겨집니다. 평소처럼 걷는데 유독 한쪽 발만 질질 끄는 소리가 납니다. 혹은 슬리퍼나 신발이 자꾸 벗겨집니다. 이것은 발목을 위로 들어올리는 뇌의 정교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발목이 아래로 축 처지는 조카수 현상입니다. 뇌경색의 매우 특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끝이 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발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호 전달 체계가 고장 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 평평한 곳에서 이유 없이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이상하게 요즘 문턱도 없는데 자꾸 발이 꼬여서 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뇌의 고유 감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유 감각이란 우리가 눈을 감고도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뇌 속의 GPS입니다. 이 GPS가 고장나면 뇌는 다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도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쉬고 있는데도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갑자기 움찔하고 저절로 움직입니다. 우리 뇌는 움직이라는 가속 신호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말라는 브레이크 신호도 함께 보냅니다. 뇌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이 브레이크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치 않는 움직임이 멋대로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뇌의 손해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 센터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어지럽고 똑바로 걷고 싶은데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벽을 짚어야 합니다. 마치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이석증과는 다릅니다. 뇌경색이 손해를 공격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상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이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가장 위험한 속임수라고 말씀드린 일과성 허혈 발작이 바로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위에서 말한 1에서 6번의 증상, 다리 마비, 감각 이상, 비틀거림 등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5분, 10분 혹은 1시간 이내에 모든 증상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다행이다, 나았구나, 피곤했나 보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병원 가려던 계획을 취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증상이 사라진 것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혈전 덩어리가 뇌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것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입니다. 통계는 끔찍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이 TIA를 경험한 사람의 10에서 15%는 48시간 이내에 20%는 3개월 이내에 영구적인 마비를 동반하는 진짜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1분이라도 경험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켜보지 마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FST입니다. F는 얼굴, 웃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는가. A는 팔, 양팔을 들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떨어지는가. S는 언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정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가. T는 시간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를 부를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다리 L을 추가합니다. 오늘 배운 이 7가지 다리 신호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이미 T, 즉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119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오른쪽 다리에 혹은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증상이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절대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응급실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0년의 경험을 담아 절박하게 말씀드린 7가지 다리 신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4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으며 반드시 다리를 통해 전조 증상을 보냅니다. 둘째, 7가지 신호, 즉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 감각마비, 발끌림, 이유 없는 넘어짐, 다리 떨림, 비틀거림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 모든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속임수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즉시 119입니다. 넷째,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4가지 음식, 짠 국물, 튀김을 당장 끊고 혈관을 청소하는 4가지 음식 등 푸른 생선, 청국장을 식탁에 올리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알려드린 5분 자가 진단법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보고 눈을 감고 서보면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만큼은 그 후회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여러분의 70대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의 마비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2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